안녕하세요. 탑맨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해서 범인을 지목을 하겠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고, 또는 범인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좁혀가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인이 유력한 용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 자, 오늘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충북 청주 이다현 양 실종 사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14년 1월 29일 청주 용암동이라는 곳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졸업을 좀 얼마 안 놔두고 실종이 됐어요.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이날 이제 2월 초가 보통 졸업이니까, 이때가 이제 2014년 1월 29일 한겨울 1월 29일에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라고 하고 이제 부모에게 얘기하고 나와요. 외출을. 짐을 크게 들은 것도 아니고 모스탕을 입었긴 하지만 다소 가벼운 복장으로 어디 멀리 가지 않는 그냥 친구 만날게 이렇게 하고 편하게 나옵니다. 편하게 나와서 버스를 타고 약 한 20분 거리 정도 되어 있는 충북대학교 인근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내린 건 CCTV에 포착이 돼요. CCTV에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충북대학교 인근 그 골목가에는 이 카페, 원룸, 식당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날에도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요. CCTV를 확인을 하겠죠. CCTV를 확인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대학교 인근 집과 한 2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그 인근의 CCTV에 마지막으로 잡히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CCTV가 카페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아이가 한 4개월 정도 고시원 생활을 했었어요. 고시텔 생활을. 그래서 카페 앞에 CCTV가 있고, 그 고시텔 앞에 CCTV가 당연히 있겠죠. CCTV가 또 고시텔 안에도 있고, 그 다음 카페를 지나서 고시텔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시텔로 안 들어가고 직진을 하면 또 다른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카페를 지나서 CCTV 한번 찍히고 고시텔 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고시텔을 그냥 지나치진 않았다. 거기까지만 CCTV에 잡힙니다. 근데 그게 낮 12시 40분입니다. 낮 12시 40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12시 20분부터 40분까지는 친구랑 메신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낮 12시 40분. 그 고시텔 앞에서 CCTV에서 사라진 그 시점부터 SNS로 확인을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아이가 고시텔 앞에서 사라집니다. 집과 20분 거리에 있는. 그런데 그 고시텔은 아이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실습 관련돼서 한 4개월 정도 집과 좀 거리가 멀다 해서 이 해당 고시텔에서 4개월 정도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20분 거리면 그닥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종이 됐을 때도 바로 그날 신고를 밤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좀 오후 늦게 부모가 신고를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가정에 약간의 글쎄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이가 물론 이제 다 성인처럼 다 컸으니까 믿고서 하루 정도 기다려보자, 친구한테도 놀러 갔을 수도 있고, 고시텔에도 한 4개월 생활했으니까 그렇게 믿었을 수도 물론 있지요. 그리고 고시텔이라는 거는 이제 여학생이 혼자 이렇게 나가 살기에는 조금
부모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은 이다현 학생이 좀 부모의 어떤 터치를 많이 받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나, 조금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또는 뭐 아주 뭐 이렇게 좀 보수적인 그런 관리를 집에서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시텔 앞에서 행방이 묘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고시텔은 이다현 양이 4개월 정도 머물렀던 고시텔입니다. 4개월 정도 머물렀다는 건 뭘까요? 집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자고 먹고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고시원 생각하시면 조만한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제 여기 와서 CCTV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도 고시텔 안에 CCTV가 뭐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고시텔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그 길을 따라 지나갔으면 다른 CCTV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친구들을 또 탐문을 했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서 같은 고시텔을 쓴 한 4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좀 귀찮게 해, 나를 좀 귀찮게 해 라는 이야기를 이다현 학생이 친구들한테 했다고 해요. 이 한모 씨는 고시텔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 4월 12일, 그러니까 한 1, 2년 전이죠. 2013년 4월 12일 날 들어오고, 이다현 학생은 그로부터 한 4개월 후 2013년 8월 20일에 들어온 걸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비슷하게도 이 사람이 둘이 여기서 조금 만난 관계로 보이고, 나이 차이는 물론 많이 나지만 이제 뭐 영화를 다운받아 준다는 등 좀 뭐 이렇게 귀찮게 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다고 해요. 어쨌든 둘 사이에는 그냥 뭐 같은 고시텔을 쓰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다현 학생이 사라진 것도 낮 12시 40분에 고시텔 바로 앞 또는 고시텔 안에서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 시스템에 잡힌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한 씨가 일단은 용의자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씨의 어떤 동선을 조사를 해보니까 오전 11시 전후에 차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그런 조사를 과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고시텔 방향에 거의 다 와서 실종된 이다현 양과 이 시간 조금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차를 갖고 나갔다, 이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거든요. 자, 29일 날 고시텔 방향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이지만 그 안에 CCTV는 아무리 봐도 이다현 학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행방이 묘연하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는 계속되고, 자, 그럼 일단은 한 씨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한 씨에 대한 조사를 하던 와중, 오전에 낮 시간에 시간을 비웠던 이다현 학생이 자리를 비웠던 그 시간에 이다현 학생이 없어졌던, 실종됐던 그 시간 전에 고시원을 이탈했던 한 씨가 다른 목격자에 의해 그날 밤 10시 반에 자기 방에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노트북으로. 그래서 일단은 밤에는 다시 온 거죠. 이다현 학생은 나중에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밤 12시쯤에 다시 나옵니다. 차를 끌고, 한 씨가 차를 끌고 한 20분 정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이다현 학생이 사라진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이다현 학생이 실종된 낮 시간 12시에 자리를 비웠다가 밤에는 있다가, 그리고 밤 12시쯤에 다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20분 정도 후에. 그런데 새벽 한 5시쯤에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차 안에 싣고 떠나려는 준비를 한다라는 게 또 다른 고시 호텔 안에 목격자에 의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월 말이니까 명절 새러 가. 뭐 이러고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떠났는데 이 이다현 양은 어쨌든 그 낮 시간 12시 40분에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고 일단 이 한 씨가 이런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 자, 그 이후로 2주 정도 지나서 2월 12일 새벽 한 씨는 청주가 아니고 인천의 한 공사장 안에서 목을 맨 채 사망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됩니다. 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죠? 사실 이 한 씨는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 가족들하고도 다 이혼을 뭐 인연을 끊고 살고 고시텔비도 몇 달 동안 밀리고 뭐 우울증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해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자살을 한 걸로 볼 수도 있죠. 얼핏 보면. 그런데 이 이다현 양이 사라지는 날 이 남자의 행방이 좀 의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서 둘이 같이 뭔가 연관이 고시텔 안에서 함께 지낸 정황이 보인다. 자, 신변을 비관해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런 상처들 때문에 자살을 한 거일까? 2주 후에. 아니면 한 씨라는 이 남성이 이다현 양을 혹시 살해하고 본인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경찰 조사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자살을 한 것은 아닐까? 이 두 가지로 일단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단서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핸드폰을 찾아봅니다. 다현 양이 안 들어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이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요. 위치 추적을 하는데 12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그 외출해서 나가던 와중에도 이제 친구랑 계속해서 톡을 할 정도로 손에서 폰을 놓지 않는 다현 양인데 12시 40분 실종 시간 이후로는 이 카카오톡 일자가 없어지지 않고 그 시간이 하여튼 실종이 된 시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경찰이 그 당시에 합니다. 하는데 이 핸드폰이 분실 신고된 폰으로 밝혀지고 그 핸드폰은 위치 추적이 그런 이유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택시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택시 안에서 다른 손님이 그걸 타서 기사님 여기에 핸드폰이 버려져 있어요 라고 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핸드폰에다가 다현이 핸드폰을 버린 거죠. 여기서 하나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짚을 건데, 이 영상에서 첫 번째입니다.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분실 신고가 돼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분실 신고가 돼 있는 다현이의 핸드폰, 다현이가 없었으니까 다현이 핸드폰의 모든 프레임을 가둔 상태에서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분실 신고를 한 사람의 핸드폰을 추적을 했어야 돼요. 분실 신고를 한 사람의 핸드폰, 물론 뭐 경찰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어떤 조사나 이런 뭐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길래 제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었다. 이 핸드폰은 이다현 양의 핸드폰은 분실되어 있는 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분실 신고를 누가 했다는 얘기이지요. 물론 이다현 양이 직접 했기 때문에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빠른 시간 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 분실 신고를 했던 그 뭐 공중전화가 됐든 뭐 타인의 핸드폰이 됐든 그거에 대한 내역을 좀 빠르게 치고 들어갔으면 좀 단서를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핸드폰은 택시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자, 과연 핸드폰을 누가 택시에다가 버렸는가? 그리고 이다현 양은 어떤 방식으로 사라졌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한 씨는요, 인천에서 택시기사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로
이 핸드폰은 한 씨가 어떤 사건을 낸 후에 이다연 양의 핸드폰을 습득한 후에 빼앗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후에 일방적으로 택시에 유기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기가 택시를 잠깐 탔다 내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택시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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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위치를 돌아다닐 테니까 그 택시를 잠깐 타고 거기다 유기를 했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 한씨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핸드폰이 한번 이제 택시에서 유기되기 전에 다현이 핸드폰이 한번 켜졌다 꺼졌다고 해요. 그런데 한씨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였었고 이 당시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49제 날이었다고 해요. 이날이. 그래서 그 한씨의 아버지가 묘가 있는 쪽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서 아이의 핸드폰이 한번 켜졌다 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택시기사한테 발견된 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자, 느낌이 좀 오시죠? 자, 한씨가 이다연 양을 제가 볼 때는 어떤 물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납치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CCTV나 그런 목격자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씨의 차가 그 앞에서 뭐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한씨의 차가 그 앞에 CCTV 인근에서 찍혔다면 경찰이 수사를 했을 텐데 찍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는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추측하겠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택시를 자기가 임대나 이렇게 렌트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은 뭐 가장 큰 개연성은 첫날은 택시를 활용을 했다. 그리고 자기 차로 옮겨 타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영화를 보고 그 다음 잠깐 한 20분 정도 다시 나갔다 왔다가 아예 짐을 싸가지고 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다연 양을 낮 시간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밤에 12시에 나가서 유기했을 만한 시간은 20분은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 바꿔 얘기하면 낮 시간에 이다연 양을 살해한 후에 그 낮 시간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밤 10시에 이 사람은 들어와 있었거든요. 12시에 잠깐 나갔을 때는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날 어쨌든 이다연 양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한씨가 택시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유인을 했을 겁니다. 유인을 했을 거고 자기가 차 있는 곳까지 데려가서 차에서 이날만큼은 이날 밤, 그 다음날 새벽에 한씨가 나가기 전날만큼은 제 생각에는 이다연 양이 차 안에 유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인이 갖고 있던 또는 트렁크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핸드폰은 그때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씨가.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산소 쪽을 향하던 중에도 이다연 양을 데리고 있었을 겁니다.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으로 가서 인천으로 갈 때도 기름을 뭐 가득 넣고 갔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자살할 생각은 사실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다연 양을 살해하고 무언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살해하기 직전에는 둘은 어떤 나이 차이가 좀 많긴 하지만 저는 어떤 모연의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는 또 아니고 물론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추측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인천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당시에도 CCTV나 이런 거에도 이다연 양이 차 안에서 보이지는 않았대요. 혼자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저는 트렁크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 강원도 영월 또 이제 고속버스 티켓을 가지고 아버지 산소를 갔다 왔다 하는데 실종 당일날이요. 실종 당일날 산소로 가는 중간 지점 경유에서 아이 핸드폰이 한번 켜졌다 꺼졌다라고 하죠. 그날.
그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뭐 어떤 뭐 중간중간에 일이 있으면서 핸드폰이 한번 켜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천으로 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차를 팔죠. 파는데 55만 원에 팔고 뭐 세금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34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34만 원을 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생활을 한 거죠. 생활을 하다가 공사장에서 본인은 목매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기는 과정에서는 경찰에 어떤 추적을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자살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살해의 이유는 뭐 우발적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이제 고시텔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있고 어느 정도 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오는 과정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둘이 잘 지내다가 어떤 묘령의 관계이다가 싸우고서 나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어떤 설득을 해가지고 한번 오게 만드는 거죠. 뭐 오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다음에 이제 어떤 복수하는 방식으로 돌변해가지고 살해한 걸로 저는 좀 추정이 돼요. 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고시텔에 비용을 많이 못 내면서 경제적인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고시텔 일을 좀 거들었다고 해요. 거들었다라는 건 이제 거기서 이제 월세를 대신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시텔 앞에 있는 CCTV나 고시텔 내부에 어떤 CCTV를 본인이 잠깐 뭐 꺼놨을 수도 있고 그 CCTV가 안 보이는 곳까지 택시를 접근을 해가지고 잠깐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만약에 고시텔 안에까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그런 가능성에는 뭐 본인이 CCTV를 일반적으로 지웠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뭐 방법을 강구했겠죠. 저는 고시텔 바로 앞에서 차로 택시로 미리 준비한 택시로 아이를 태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택시에서 이제 뭐 거기서 그대로 놓고서 내리게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택시 운전을 직접 하루 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핸드폰이 잠깐 켜졌다 꺼졌다라는 건 강원도 영월 그 49제라는 그런 시골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산소가 있는 그쪽 가는 길에 중간 지점에서 아이 핸드폰이 한번 켜졌다 꺼집니다. 저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해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뭐 잠깐 며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시텔에서 상당 시간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도 이제 실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을 나가 있긴 했지만 그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시간이 좀 많이 프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시텔이라는 게 먹고 숙식을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또 이 현재 직업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고시텔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건덕지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상태였고 근데 나이를 본인이 생각을 못하고 이제 거의 성인이 될 거라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한 그런 고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뭐 호의도 베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는 친구들한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좀 귀찮다, 뭐 싫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 당연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귀찮게 했을 것이고 그런 게 너무 싫었겠죠. 근데 이제 영화도 다운 받아줄까, 뭐 할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좀 형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시텔 안에서도 이제 많은 시간을 좀 함께 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다현 양이 그런 관계를 회피하려고 했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는 그러면서 이 남자는 뭐 좀 집착을 했을 수 있고 협박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핸드폰이 모든 걸 복구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거를 다 없애 놓은 상태에서 택시에 방치를 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짐을 다 싸가지고 목매서 자살을 하고 다 했는데 그 소지품 중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컴퓨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북 컴퓨터 안에 혹시
이다연 양을 협박하려는 어떤 동영상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그런 안 좋은 짓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처음부터 자살할 생각은 없었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찰의 어떤 추적이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뭐 삶의 목적이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은 이다연 양한테 사랑을 가장해서 접근하고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범인이 누구다라고 지목하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이 한 씨가 범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안에서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분석이 됩니다. 제 입장에선. 자, 이다연 학생 또는 이 추적된 사망한 한 씨의 가족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관적인 민간조사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어떤 추리의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영상 공유, 뭐 알람 설정,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늦었어요. 새벽 시간인데 피곤해서 제가 말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네요. 어리버리. 자, 감사합니다. 탐맨 임병수 대표였습니다.